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여자가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늙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는 20년 전 첫사랑 윤서아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천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가난했던 천석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으며 모든 것을 잃은 윤서아 씨는 왜 저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늙어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20년의 세월도 끊어놓지 못했던 한 남자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첫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누르시고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속으로 다 함께 빠져봅시다 그려. 조선시대 숙종 임금 시절 훈풍이 감돌던 전라도. 남원 땅에는 참으로 기막힌 운명의 사연을 품은 두 청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던져준 적이 없던 서슬퍼런 신분제 속에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가 높았던 대감집의 귀한 둘째 딸 윤서, 그리고 그 집에 논밭을 붙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 천석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은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든 첫 만남은 어느 화창한 봄날 들녘에서 찾아왔습니다. 윤서아 씨가 여종을 데리고 들에 꽃구경을 나섰던 그날.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바위 아래로 구르며 발목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눈물을 글썽이며 주저앉은 윤서아 씨에게 바치를 하던 젊은 청년 천석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천석은 자신의 옷자락을 망설임 없이 찢어 나뭇가지를 윤서아 씨의 다리에 대고 꼼꼼하게 동염했습니다. 많이 아프실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천석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에 윤서아 씨를 업었습니다. 곁에서 여종이 어쩔 줄 몰라 발을 구르는 동안 천석은 땀방울을 뻘뻘 흘리며 마을의 의원집까지 먼 길을 업고 달렸습니다. 양반집 교수의 몸을 직접 만진다는 것은 멍석말이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천석의 눈에는 오직 아픈 아씨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윤서아 씨는 천석의 뜨거운 체온, 그리고 거칠지만 듬직한 숨소리를 고스란히 느낀 그날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부상을 입었던 윤서아 씨가 천석의 등에 업혀 의원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간 지 어느덧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친 발목도 완치되어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지만 윤서아 씨의 마음속은 온통 그날 들판에서 자신을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내달리던 천석의 듬직한 등판과 거칠던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이면 양반 가문의 교수로서 아랫사람들을 엄격히 대해야 했기에 겉으로는 차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홀로 방 안에 누워 밤을 지새울 때면 윤서아 씨의 가슴은 늘 천석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 생에 그렇게 내 몸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내가 또 있었던가. 나의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은 세상에 오직 그 사람뿐이었어. 더 이상 가만히 앉아 그리움만 삼킬 수 없었던 윤서아 씨는 결국 과감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홀로 총각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만약 집안 어른들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당장 쫓겨나거나 몽둥이 세례를 받아도 할 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 씨에게 세상의 이목 따위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어른들이 바깥나들이로
집을 비우고 하인들마저 점심을 먹느라 한적해진 틈을 타 윤서아 씨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정성 가득한 음식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곱게 빻은 쌀가루로 빚어낸 달콤한 떡과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지은 온갖 정성이 담긴 짭조름한 고기 볶음, 그리고 지친 몸을 달래줄 삼계탕 한 그릇 분량의 귀한 약재들까지 커다란 보따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윤서아 씨는 남몰래 집 뒷문을 빠져나와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겨우 틀어막으며 소작농들이 모여 사는 마을 구석의 천석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 그 시각 천석은 마당 한켠에 앉아 다가올 용사철에 쓸 연장을 묵묵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굵은 땀방울을 훔치며 쇳덩이를 두드리던 천석의 눈앞에 나치고도 눈부신 하얀 치맛자락이 불쑥 멈춰 섰습니다. 기겁을 하며 고개를 번쩍 치켜든 천석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대감집의 귀한 둘째 딸 윤서아 씨라는 것을 알고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씨. 이곳이 어디라고 이런 누추한 곳에 고름하셨단 말씀입니까? 당장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천석은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사방으로 살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 씨는 그런 천석의 놀란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맑고 깊은 눈빛으로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옅은 홍조가 피어올라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소리 낮추어라. 내가 누굴 만나러 오는데 남의 눈을 볼 겨를이 있었겠느냐. 내가 그날 내 도움이 없었다면 다리병신이 되고도 남았을 것을. 내가 나를 업어서 의원에게 데려다 주어서 지금은 다리가 멀쩡하지 않느냐. 그 은혜를 내가 어찌 하루라도 잊고 살 수 있겠느냐. 윤서아 씨는 가져온 커다란 보따리를 마당 평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의 포장을 풀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어 천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다 내가 그날 나를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내 손수 지은 음식들이다. 밖에서 거친 일하느라 늘 줄인 배를 채우는 내가 안타까워 가져왔으니 거절하지 말고 먹거라. 보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윤서아 씨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심. 어린 애정과 고마움은 쇠붙이를 두드리던 천석의 거친 가슴을 순식간에 뜨겁게 달구어 놓았습니다. 천석은 자신이 일하던 굵고 투박한 손으로 그 음식을 참아 덥석 받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문지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씨. 아니, 나 같은 놈한테 이런 귀한 음식을, 게다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오시다뇨. 만약 대감마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소인은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합니다요. 어찌 이리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천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윤서아 씨는 그런 천석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망설임 없이 자신의 부드러운 두 손으로 덥석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웠으면 애초에 이곳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천석아, 내 다리는 이제 완전히 다 나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의 목숨을 건 만남을 이어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탑에 낮이면 윤서는 대감집 교수로서 아랫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했고, 천석은 멀리서 그녀의 하얀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져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대감집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면 두 사람만의 목숨을 건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마을 어귀, 밤새도록
요란한 삐걱거림을 내며 돌아가는 물레방앗간. 그곳은 두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천국이자 신분의 지옥을 벗어나는 도피처였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집더미가 가득 쌓인 물레방앗간 구석. 밖에서는 거칠게 돌아가는 물레방아의 물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음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완벽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윤서아 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천석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녀의 하얗고 부드러운 손길이 천석의 그을린 뺨과 단단한 어깨를 쓸어내릴 때면 천석은 세상 모든 부귀영화나 양반의 권세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천석아, 아버님이 자꾸 나를 혼인시키려 하신다. 나는 하루도 너 없이 살아갈 생각이 없는데. 어쩌면 좋지? 차라리 이 밤에 도망이라도 칠까?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윤서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석은 그런 그녀를 더욱 강하게 품에 안으며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이씨. 내가 반드시 사랑구실을 할 것입니다. 이 가난을 벗어던지고 아시댁 대문을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갈 테니 제발 절대 다른 곳에 눈을 주지 마시오. 응, 믿어 너라면 믿을 수 있어. 세상이 다 돌아서고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너만 볼 거야. 약속해줘. 물레방앗간의 눅눅한 집더미 위에서 땀에 젖은 두 사람은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신분의 격차라는 서슬퍼런 칼날이 언제든 두 사람의 목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 시절의 사랑은 불길처럼 뜨거워서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서로의 온기를 탐하며 나누었던 그 아찔하고도 짙은 기억은 이후 천석이 거친 세파의 바다를 홀로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든 유일한 생명수이자 영혼의 연료였습니다. 들판에서 다친 양반집 주수를 가난한 청년이 나무가지를 대어 업고 뛰었으니 그 시절에 벌써 심장이 짜릿하게 엮였던 게지요. 낮에는 서먹한 양반과 하인이지만 밤만 되면 물레방앗간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 시절의 밀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과연 이들의 아슬아슬한 사랑 끝에는 어떤 운명의 폭풍이 몰아칠지 다음 이야기를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숨겨지는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물레방앗간의 눅눅한 집더미 속에서 나누던 아찔한 미래도 잠시. 두 사람의 대담한 만남은 점차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라는 서늘한 그림자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을 틈타 몰래 만난다고 한들 눈이 밝고 입이 가벼운 마을 주막의 장돌림들이나 늦은 시각까지 논물을 살피러 다니는 늙은 농부들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감집 귀한 교수가 하인놈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신락 같은 뜬소문 정도로 치부되었지만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마침내 윤서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감집의 서슬퍼런 삼엄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서아 씨는 하루아침에 별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 앞에는 건장한 하인 2명이 몽둥이를 든 채 24시간 동안 지키고 섰고 창문마저 두꺼운 널빤지로 못 박혀 바깥 세상의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감옥 같은 방이었습니다. 낮이면 철저히 격리되고 밤이 되어도 물레방앗간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하인들이 매복해 있으니 천석의 입장에서는 윤서아 씨의 얼굴은커녕 치맛자락 끝조차 볼 수 없는 피말리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를 가두어둔 채 정대감이 추진한 것은 다름 아닌 남원 땅에서 손꼽히는 거부이자 나이 30이 넘도록 노름에 미친
지주 집안 아들과의 강제혼인이었습니다. 집안의 권세와 재물을 더 불리기 위해 딸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기꺼이 팔아넘기려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천석이 머슴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당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윤서아 씨를 그 짐승 같은 놈에게 보낼 순 없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지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 씨를 지켜내리라. 천석은 절망 속에서 주저앉는 대신 캄캄한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뼈저린 결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가로막은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지독한 가뭄과 함께 대감집의 횡포가 더욱 크게 달하면서 천석의 가족들마저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감집의 서슬퍼런 감시망이 촘촘해지고 강제 혼인의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천석과 윤서아 씨의 목숨을 건 만남은 더욱 대담하고 아슬아슬한 모험으로 변해갔습니다. 물레방앗간마저 하인들의 매복에 노출되자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더 깊고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찾아낸 은밀한 도피처가 바로 참외밭 오두막이었습니다. 사방이 드넓은 참외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어 멀리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곳은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에게 가장 스릴 넘치고 안전한 만남의 요람이었습니다. 윤서아 씨는 하얀 치맛자락을 곱게 걷어 올린 채 도망쳐 나오느라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천석은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소매로 거칠게 훔치며 그녀의 품으로 왈칵 뛰어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저기 논두길에서라도 우리를 보기라도 하면 나 정말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윤서아 씨가 뺨을 발갛게 물들인 채 두려움과 짜릿한 흥분이 뒤섞인 눈빛으로 떨며 물었지만 그녀의 두 팔은 이미 천석의 단단한 목을 악착같이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천석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윤서아 씨의 달아오르다 못해 붉어진 뺨을 감싸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오늘따라 참외보다 아씨 얼굴이 훨씬 더 달아올랐어. 히득거리던 웃음도 잠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으로 깊게 빨려 들어가듯 엉켜 붙었습니다. 참외밭 오두막의 좁고 삐걱거리는 평상 위에서 뜨거운 땀방울이 서로의 옷자락을 적시며 나누었던 그 미래는 아찔할 정도로 관능적이고 대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격한 양반 가문의 법도와 유교의 규율을 발밑에 처절하게 짓밟고 오직 서로의 숨결과 체온에만 온전히 취했던 그 시간들은 뇌리에 깊게 박히는 쾌락이자 서로를 향한 집착을 키우는 독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의 찬바람이 불어올 무렵에는 그나마의 참외밭 오두막마저 거두어지면서 두 사람은 다른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짐승의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 속의 외딴 오두막이 그들의 은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낙엽이 발목까지 바스락거리는 깊은 숲속, 사방이 빽빽한 소나무들로 둘러싸여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눈물의 며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산골의 찬바람이 오두막의 낡은 나무 틈새를 사정없이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품에 꽉 껴안긴 채 나누었던 체온은 그 어떤 거대한 모닥불보다 뜨거웠습니다. 천석아, 만약에 말이다. 세상이 우리를 끝까지 갈라놓아서 내가 그 악랄한 지주놈에게 억지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
난 차라리 이 산골에서 죽어버릴 거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윤서아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석은 핏발선 눈으로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그런 불길한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오. 내가 이 산골을 떠나 거친 바다로 나가든 어디를 가든 반드시 목숨 걸고 돈을 벌어 아씨를 되찾아올 거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어떤 양반놈에게도 아씨를 빼앗기지 않아요. 내 영혼을 걸겠소. 산속 오두막의 밤바람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살결과 숨결을 확인하며 눈물의 맹세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간절하고도 붉은 사랑이 깊어갈수록 대감집의 감시망은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더욱 팽팽하게 조여져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악명 높은 지주 집안과 대감집이 벌이는 혼인잔치의 날짜는 야속하게도 닷새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폭풍의 핵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감집의 눈을 속여가며 산속 오두막에서 나누었던 그 은밀한 맹세도 잠시 두 사람의 관계는 윤서아 씨를 연모하다가 질투에 눈이 먼 마을 지주 집안 자식의 밀고로 인해 낱낱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대감집의 귀에 들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지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비천한 소장농이 아들과 정분이 났다는 것은 그 콧대 높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죄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당장 대감집의 건장한 하인들이 들이닥쳐 천석의 집을 박살내고 그를 끌고 갔으며 윤서아 씨는 별채에 감금되었습니다. 대감집의 넓은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천석은 초죽음이 되는 멍석마리를 당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마당의 흙바닥에 나뒹구는 천석의 머리 위로 이성을 잃은 대감의 서늘하고 잔인한 호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천한 소장농의 자식 새끼가 분수도 모르고 감히 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해? 당장 이 짐승 같은 놈을 이 마을에서 영원히 쫓아내라. 다시는 이 남은 땅 근처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목숨만 겨우 붙여서 내다버려. 마을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과 멸시 속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 밖으로 짐승처럼 내쫓기던 그날, 천석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삼키며 대감집의 높은 담벼락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윤서아 씨! 그때 감금되어 있던 윤서아 씨가 방의 문을 부수다시피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처럼 흐트러지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진 채 그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천석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달려가려 했으나 하인들에게 붙잡혀 사정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쏟아지는 피눈물은 대감집의 차가운 마당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윤서아 씨는 품속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석이 박힌 비취 가락지를 꺼내어 마당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모가 유산으로 남겨준 그녀의 목숨과도 같은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천소가, 제발 살아남아라. 이 가락지를 가지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 나를 데려가 준다고 나에게 약속해줘. 죽지 마라, 제발. 천석은 정신이 아득해져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바닥을 손톱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긁으며 기어갔고 그 비취 가락지를 악착같이 움켜쥐어 품속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며 으스러진 이를 악물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반드시 당당하게 아씨를 데리러 오겠소! 그날 이후 천석은
남원 땅을 떠나 거친 장사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해상무역에 뛰어들었고, 남들이 위험하다고 손살에 치는 사막의 무역로를 개척했으며, 해적들이 판치는 바다를 누비며 온몸에 칼자국을 새겼습니다. 오직 품속의 비취가락지와 윤서라는 이름만을 이정표 삼아 피땀을 흘렸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밑바닥부터 악착같이 재물을 모은 결과 그는 마침내 조선 경제의 실세들을 소나귀에 쥐흔드는 거대한 상단의 수장, 거상 천석이 되어 찬란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군요.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나는 청년의 모습도 슬프지만 그 속에서 비취가락지를 던지며 재회를 약속하는 두 사람의 수뇌보에 어찌 가슴이 안 울리겠소.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0년 만에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어 금이 환영한 천석이 마주한 고향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그 기막힌 진실을 확인해 보시지요. 천신만고 끝에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어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한 천석. 그는 하인과 비단가마를 물리치고 20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남원 땅을 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슴 속은 오직 한 사람,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첫사랑 윤서아 씨를 향한 타오르는 그리움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윤서아 씨, 내가 왔어요.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해? 내가 늦지 않게 찾아왔으니 이제 꽃길만 걷게 해주겠소. 하지만 고향의 풍경은 20년 전의 기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천석이 수소문 끝에 알아낸 대감집은 이미 오래전에 가문의 몰락 속에서 풍비박산이 나 있었고, 그 거대했던 기와집 터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천석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천석은 곧바로 윤서아 씨가 어디로 갔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진실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윤서아 씨는 가문의 강권으로 억지로 시집을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방이라는 자는 도박에 미쳐 눈이 돌아간 구제불능의 노름꾼이자 폐륜하였습니다. 서방은 윤서아 씨가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와 폐물마저 모두 도박판에 탕진했고,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윤서아 씨를 때렸습니다. 남원의 양반집 규수였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폭력과 곤주림 속에 내던져졌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남편이 거에게 노른 빚만 잔뜩 남겨둔 채 몇 해 전에 객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윤서아 씨는 그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석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조선 팔도의 재물을 손에 쥐면 뭐합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지켜주려 했던 단 한 사람이 이 세상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바닥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천석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쥐었습니다. 내 탓이다.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돌아왔더라면 아씨가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을. 천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굵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윤서아 씨가 숨어 살고 있다는 마을 가장 구석의 외딴 허름한 오두막을 향해 거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과연 그 오두막 안에서 20년 만에 마주하게 될 첫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20년 만에 거상이 되어 당당하게 돌아왔더니 첫사랑은 노름뿐 서방한테 매맞고 살다
서방이 빚만 남기고 죽어버려 산송장이 다 되었다니 이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소.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간 천석이 과연 어떤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를 향해 함께 달려가 봅시다. 마을의 외딴 곳, 다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오두막 앞. 천석에 떨리는 발걸음이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사방의 흙담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고 문풍지는 찬바람에 찢어져 덜컹거렸습니다. 천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계시오. 안에 누구 없소? 오두막 안은 밖에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그 냉골 같은 방구석에서 남루하고 해진 무명저고리를 겹겹이 껴입은 한 중년 여인이 희미한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20년 전 천석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대감집 교수 윤서아 씨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비바람과 서방의 폭력, 그리고 살인적인 빚더미는 그녀의 고왔던 자태를 완전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뺨은 깊게 패여 앙상했고 잦은 노동과 추위로 인해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서글픈 눈물만 흘린 흔적만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가 흐릿하고 피로에 찌든 눈으로 문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서 있는 낯선 사내가 자신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산골의 누구신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만. 윤서아 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거친 삭바느질과 곤주림으로 인해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그 메마른 목소리가 천석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순간 천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털썩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석은 마당 바닥을 기듯 윤서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거칠어진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윤서아 씨, 나를 보아요. 아씨가 내 품에 쥐어주었던 그 비취 가락지를 영원히 품고 살았던 천석이요. 윤서아 씨의 눈이 달걀만 하게 커졌습니다. 멍하게 천석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의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가슴에 묻어두고 차마 꺼내보지도 못했던 그 이름.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라며 멍석말이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났던 그 청년의 얼굴이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 돌아와 있었습니다. 천석이? 정말 내가 맞단 말이냐?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더냐? 천석은 흐느끼며 그녀의 거친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손등에 닿는 그녀의 피부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아씨.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도 내 청춘의 전부였던 아씨를 이렇게 고생시킬 줄은 몰랐어. 천석은 품속에서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목숨처럼 아껴왔던 그 낡고 빛바랜 비취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눈물을 흘리는 윤서아 씨의 뼈마디 굵은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 주었습니다. 20년 전 마당 바닥에 던졌던 그 가락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비취 가락지가 윤서아 씨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지는 순간 오두막 안을 채우고 있던 20년간의 서글픈 한과 지독한 추위는 거짓말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 씨는 자신의 손가락에 빛나는 가락지를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그동안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럽고도 뜨거운 눈물이 굵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려 마침내 천석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천석아, 나 이제까지 너를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내가 이렇게 눈부신 거상이 되어 내 앞에 다시 나타나 줄 줄이야. 꿈이어도 좋으니 다신 나를 떠나지 마라 다오. 예, 절대 안 떠납니다. 다시는 아씨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그 어떤 빚도,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서러움도 단 하나도 아씨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입니다. 천석은 오두막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하는 윤서아 씨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원 땅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명성이 자자하던 천석이 사방의 빚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윤서아 씨의 서방이 남긴 빚은 천석이 그 자리에서 깨끗이 청산하였습니다. 천석은 그에 그치지 않고 마을 가장 구석진 허름한 초가집이 있던 자리 전체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조선 팔도에서 가장 기술 좋은 명장들을 불러 모아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기와집과 사방이 비단으로 단장된 아름다운 안채를 불과 몇 달 만에 지었습니다. 더 이상 삭바느질을 할 필요도 찬바람을 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윤서아 씨는 비단으로 곱게 지은 한복을 입고 20년 만에 되찾은 평화 속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마당의 꽃밭을 거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20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났던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어 돌아와 첫사랑과의 애절한 약속을 지켜낸 이 기적 같은 수뇌보를 두고두고 입에 올렸습니다. 양반의 신분도 거센 세파의 시련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 새로 지은 기와집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는 두 사람. 천석의 거칠고 듬직한 손이 윤서아 씨의 고운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삐걱거리는 물레방앗간이나 외딴 산속을 찾아 숨어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스한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남은 여생을 영원토록 행복하고 달콤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참으로 기나긴 고생 끝에 찾아온 눈부신 사랑이 아닐 수 없지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20년 만에 첫사랑을 구해내고 조선 최고의 거상과 안방마님으로 100년 해로를 누렸으니 이보다 더 진하고 아름다운 수뇌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야담 옥향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는 또 다른 기막힌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